혹시 지난주에 저 보신 분 있나요? 제 초등 맞죠? 내용 거의 비슷해요. 네, 앞에 내용은 비슷하고요. 대신 뭐 X 파일이라 그게 좀 달라요. 내용부이 좀 달라서. 저희가 혹시 과천에도 뽀나가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예. 저는 그 과천 원장이고요. 제가 신입생 간담회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여기에 섰고요.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아마 테스트 보거나 막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학원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좀 강압적이긴 하죠. 예. 근데 그래서 설명을 들으셔야 학원을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아이가 시험이 언제 끝나나요? 시험 시간이? 6시에 끝나나요? 그 전에 끝난 아이들 없나요? 모르세요? 아니, 아이가 2시 반에 시작해서 한 3시간 이상. 네.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네요, 아이들이 보는 게. 제가 요거는 약 1시간 20분 정도. 뭐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더 할 수도 있어요. 호응 잘 해주시면 빨리 끝내드릴 거고요. 네. 제가 매번 간담회 때마다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같이 좀 거수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원에 바라시는 게 조금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리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1번이에요. 조금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깊게 풀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2번이에요. 자, 생각 다 하셨죠? 자, 1번. 나는 조금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리기를 원한다. 두 분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2번. 좀 깊게 풀기를 원한다. 네. 2번이 훨씬 많네요. 안 되신 분은요? 와, 아버님이 정답이에요. 사실 제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해요, 다. 저희가 이제 뭐 중학생 아이들한테 뭐 수능을 얘기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이거 잘 보기 위해서 원하는 대학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이가 그냥 평상시 수학을 즐겨서 했으면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수능에는 수리 영역이 30문제를 아이들이 100분 동안 시험 봐요. 수리 영역이요. 저 30문제에는 킬러 문항이라고 했어요. 킬러 문항. 약 3문제에서 약 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요 문항을 푸는데 최소한 50분 이상 걸려요. 사실은 더 걸려요. 여기서 최소한이란 말은 아이가 문제를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해서 푸는 시간까지예요. 근데 바로 이해했을 때. 근데 대부분 조금 킬러 문항이면 아이가 고3 때까지 충실히 공부했는데 틀리는 문항이 킬러 문항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시간 더 걸려요. 그럼 나머지 26문제에서 7문제를 얘가 50분 걸리면 최소한 얘도 최소한 50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의 차이는 주로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이게 다 맞아야죠. 이게 다 맞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걸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맞추고 이거 틀리면 뭐 하겠어요? 배점 높아봤자 4점인데 여기도 당연히 4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 한쪽에 편중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왜?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잖아요. 학원에 가서 좀 더 하길 원하시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맞을까? 과연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에 잘 보내고 있을까?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그
광고지 다 받아보셨죠? 거기에 보시면 시중교재와 자체교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교재는 그 명칭들이 써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뿌나 레벨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니면 뿌수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니면 이제 뭐 수학 개념 완성, 수학 실력일, 수학 심화 요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자체교재예요. 예. 그 시중교재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뭐라 써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주로 고1 과정은 자체교재를 좀 이용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고2 과정이나 이제 중등 과정은 대부분 이제 시중교재를 좀 이용하고요. 근데 시중교재뿐만 아니라 뿌나 레벨까지 같이 좀 이용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건 반마다 조금 달라요.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잡고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학원에 들어오셨을 때 교재는 가급적 외부에서 사줘오지 마세요. 이게 뭐 버전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버전이 다르면 다시 구매해야 돼요. 학원에서는 10% 할인합니다. 네, 할인해서 하니까 학원에 그냥 오시면 돼요. 학원에서 교재가 나갈 거니까요. 아이가 수학을 잘하길 바라세요? 수학 시험을 잘 보기 바라세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1번 수학을 잘하길 바란다. 전멸이세요. 2번 수학 시험을 잘 보기 바란다. 아, 이거 플러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초등부 쪽과 중등부 쪽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초등부 쪽은 수학을 잘하고 그게 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등부 쪽은 내신 쪽에 이제 아무래도 있으니까 수학 시험을 저희 학원의 방향도 수학 시험을 잘 보기 바래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거와 수학 시험을 잘 본다는 좀 차이는 좀 있어요. 이게. 우선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우선은 첫 번째로 수학은 좀 잘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돼야 돼요.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수능에서도 이게 가장 컸던 문제가 22번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에 22번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45만 명 중에서 정답률이 약 4에서 5%예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수투 문제.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과연 그걸 다 못 풀까?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킬이 필요하죠. 시간 안에.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2학년부터는 아마 내신이 들어가죠. 근데 1학기도 이제 중간은 안 들어가고 기말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 중3은 다 들어가고요. 내신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시험 대비를 따로 합니다. 시험이 있기 약 2주 전부터. 시험이 있기 2주 전부터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해요. 시험 대비할 때는 선행 수업은 다 멈춥니다. 다 멈추고 시험 대비만 해요. 시험 대비만. 시험 대비만 진행하고 당연히 시험 대비 보강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 시험 전날 직전 보강도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시험 대비를 할 때는 그 2학년하고 3학년은 현행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선행 위주의 학원이잖아요. 선행만 쭉 나가지 않고 그 중에 2학년이면 2학년 1학기 선행, 2학년 1학기 현행, 뭐 3학년인데 아이가 고2 과정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3학년 1학기 현행은 또 해요. 갑자기 시험 대비 들어가면 애들이 또 약간 주춤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현행을 좀 하다가 시험 대비 때는 이 인근 지역 학교에 약 30몇 개의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작년 기출문제를 저희가 따로 뽑아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그것도 연습해요. 그 기출문제로요. 당연히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교과서도 풀이하고 다 해요. 그리고 시험 대비할 때는 뭐 학교별로 쪼개지진 않습니다. 그냥 그 반에서 해요.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그 반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마다 조금 시험 일정이 다를 수 있죠. 선생님이 다 알아서 맞춰서 다 해줄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 반 다르고 뭐 저의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알아서 선생님이 다 맞춰서 해드립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중학교 내신이 점수는 잘 나와요. 아이들이. 뭐 학교 문제가 너무 크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문제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중학교 내신 점수는 잘 나와요. 저희가 100점 맞으면 문화상품권도 주거든요. 아이들한테. 많이 나가요. 그거. 진짜 몇백 점 나가요. 그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 중등이는 꽤 많아요.
많아서 몇백 점이 나가요. 100점들 많아요. 반평균이 100점 나오는 반도 있고요. 예, 그 반 애들은 다 맞은 거예요. 학교도 상관없이. 근데 고등학교는 좀 달라요. 고등학교 내신은 워낙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 보통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면 학교 평균이 약 40점 나와요. 학교 평균이. 100점이 없는 학교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 맞았다가 고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이 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중간고사 보고 나서. 여태까지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근데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우선 수학을 베이스로 잘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번에 어떤 아버님이 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돈. 근데 맞잖아요. 돈도 좀 필요해요. 네. 뭐가 필요하죠? 수학을 잘하려면? 야, 그거를 왜 여기서 물어봐? 니네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저희 학원에서 주로 하는 건 아이가 문제를 얼마큼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수학을 좋아한다는 타 과목에 비해 좋아한다 아니에요?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요. 혼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핸드폰 게임을 할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난 그래도 수학이 더 좋아. 자, 놀아! 그랬을 때 얘가 수학 공부해요. 난 수학이 노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한 100회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신입생 간담회를요. 여태까지 2분 계셨어요. 2분. 제가 지난주 간담회 할 때는 한 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일반적인,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2분밖에 없다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을 싫어해요. 부모님은 좋아했나요? 부모님도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학에 수학에 애들은 원래 흥미가 없어요. 수학 자체를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심화로 들어갈수록.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할 거예요. 숙제할 때 아니에요, 절대. 애들이 숙제할 때 문제를 오래도록 보나요? 연필을 보잖아요. 그 그림 나와 있으면 문제집 넘겨다 보면 그림 있으면 그거 좀 보고. 애들은 기본 20문제 풀 때나 심화 20문제 풀 때나 시간이 똑같이, 어쨌든 보면 심화가 더 짧게 걸려요. 문제집에 고난도라 써있는 순간 애들은 이건 내가 풀 게 아니야. 몇 번 읽고 끝까지 안 읽어요 또. 문제가 길어요. 그 별표 치고. 그것도 숙제한테는 내야 되니까 몇 번 적어요. 거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몇 개.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와요. 더 짧게 걸려요, 애들은. 근데 그런 애들이 문제를 오래도록 집중 생각해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할 일은. 그럼 언제 아이들이 문제를 오래도록 집중으로 생각하죠? 지금. 예, 아이들은 테스트 볼 때가 아니면 문제를 그렇게 오래도록 집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뿌나 가서 시험 볼래요? 저 시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애랑 협상을 했잖아요. 야, 너 가서 시험 보면 약간의 그렇게 했잖아요. 그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이는 어쩔 수 없이 협상한 것도 있고, 해서 와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가. 그렇잖아요. 협상했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문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 딴에는.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근데.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딴에 풀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저희가 집에 갖다 놓으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요, 지금. 졸기도 해요. 시험 시간이 긴 거면 좋은 거예요. 졸기도 하는데, 그래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거는 지켜주세요. 아이랑 약속하신 거는요. 성적표가 나오면 마음은 달라져요. 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응? 지금까지 뭐 공부했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이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테스트는 제가 매번 요 간담회 때마다 좀 제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테스트를 좀 중요성을 좀 부모님한테 이해시키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과천이 오픈한 지 약 2년 반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오픈 때부터 제가 그 과천 원정으로 갔었는데, 그전에는 여기 평촌분화에서 약 13년 정도 제가 고등부 강사를 했어요. 고등부 강사를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고등부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애들은 고2에 2학기쯤 돼야지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 전까지는 잔소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고2에 2학기쯤 되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 대학교를 못 가요, 애들이. 그래서 대부분은 공부를 좀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좀 이렇게 습관이 얼마큼 잡혀있냐 안 잡혀있냐가 좀 커요. 그 전까지는 잔소리 뭐 그렇게 되게 많이 해요. 저 막 20, 30분씩 잔소리해요, 애들한테. 얘들은 뭐 아무렇지게 문제 풀고 이렇게. 근데 그 전까지 계속, 근데 당연히 중학생 애들은 더 안 잡혔어요,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대부분의 아이들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잡아가면 되죠, 습관을. 제가 고등부 강사를 했을 때 이 강의실이에요, 이 강의실. 이 강의실에서 한때 그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약 7, 8년 전에. 그게 IQ가 성적과 연결성을 띠는 게 약 20%고요. 메타인지 능력은 약 40% 성적과 연결성이 있대요. 근데 이 메타인지 능력은 기를 수 있대요. 그래서 KBS 시사기획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능력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랑 똑같이 강압적으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내려서 그 영상을 봤어요. 그 프로그램을. 그거 꽤 길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기를 수 있는 방법. 이미 해외에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선 돌리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선 돌리기. 그러니까 아이가 보다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시선을 약간 돌린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생각들이 든대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제가 되게 충격을 먹은 장면 두 장면이 있어서 그거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천 하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금 실험을 했었어요. A반, B반이 있는데요. 두 반의 실력은 비슷하대요. 두 반의 실력은 비슷한데 영어 단어를 100몇 개를 주고 외우게 시킨 다음에 테스트 봤어요. 그리고 A반은 암기를 시켰고요. B반은 테스트 봤어요. 다시 A반은 테스트 보고요. B반도 테스트 봐요. 시험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시험지는. A반은 외운 다음에 시험 보고 외운 다음에 시험 봤어요. B반은 외운 다음에 내리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3번 봤어요. 요때의 성적이 어디가 좋을까요? A 같은데 충격 먹었다고 하니까 B 같죠? 전 당연히 A일 거라 생각했어요. 한 번 더 외웠으니까. 얘네가 좋더라고요. 약 1.6배 정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얘네가. 전 이해가 안 되죠. 왜 얘네가 낫지? 한 번 더 외웠는데? 근데 얘네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 두 번만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또 다른 두 번을 실험했어요. 똑같이. 그랬더니만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때. 그럼 이때 한 개 좀 안 맞나? 라고 해서 취재진이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이 학교로. 아이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요. 다시 찾아가서 그때 봤던 시험지를 똑같이 시험 봤어요. 그랬더니만 얘네의 성적이 얘네보다 약 2배보다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면 문제가 그만큼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집중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이. 가끔 아이들 테스트 보고 나면 이렇게 뭐 물어보면 어떤 문제 막 얘기하지 않나요? 그만큼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테스트를 볼 때가 가장 메타의 능력을 기르기 좋은 때래요. 좋은 방법이에요, 얘가. 집중력을 기르는.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얼마 전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수업 때. 그냥 칠판을 공허히 보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딴 얘기할 때 빼고는 그때만 좀 집중해요. 또 그것만 기억나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고 났을 때 나오시면서 친구들하고 야, 너 그 문제 몇 번을 풀었어? 이런 얘기한 기억이 있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보지 않고도 내 머릿속에도 그 문제가 있고요. 내 친구 머릿속에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테스트 볼 때 집중했던 얘기예요, 아이들. 그래서 테스트 볼 때가 가장 좋아요. 그 능력을 기르는 방법 중에서. 그래서 저희 학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학원을 택하시더라도 테스트 보는 학원은 가셔야 돼요. 테스트가 있는 학원.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테스트 보는 학원은 가셔야 돼요. 아이들은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이게 테스트 보는 게 점검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을 얼마큼 문제를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준대요, 이게.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매번 테스트가 있습니다. 중1, 2는 학원에 올 때마다 시험이 있어요. 학원에 월수금 반이면 월수금 시험이 있고요. 화목 반이면 화목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약 4문제에서 6문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렇게 제가 한번 시험 봐요. 뭐 점검 차원도 있고요. 테스트를 봐야 아이들이 또 그때만이라도 문제를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좀 기른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힘을. 그래서 계속 봐요, 계속. 그럼 중3은 왜 안 봐요? 중3은 따로 봐요. 수업 외적으로. 약 2시간 봅니다, 일주일에. 2시간. 이따가 다른 거랑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중3은 따로 봐요. 수업 말고 1시간 반에서 약 2시간 걸려요. 그리고 중3은 현재는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을 시험 보는데,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로 저희가 매번 시험 봐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이건 좀 경험을 해봐라.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저희가 여름방학 때부터 하는 거 이유는 그때까지 가면 저희 학원에 있는 중3 아이들은 고등부 고1 과정은 적어도 한 번은 다 보게 돼요.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너가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간 다 맞춰서 저희가 시험 봐요, 매번. 그 여름 때부터는요. 좀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 이것만 다 하고 놀아. 이렇게 시키시나요?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2시간. 2시간 공부하고 놀아. 이렇게 하시나요? 놀아란 말을 안 하나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자, 이것만 다 하고 놀아. 2시간 공부하고 놀아. 안 드신 분들은 이것을 2시간 동안 다 하고 놀아. 무조건 다, 아니, 놀아가 아예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 공부 좀 해. 저희 학원의 방향성은 2번입니다, 2번. 근데 이게 뭐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닌데, 저희는 아이들한테 좀 시간을 주고 싶어요. 시간.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이게 좀 부족해져요. 그래서 중1 아이들, 중1에 좀 약간 중1이나 중2 쪽 아이들, 이런 쪽 아이들한테는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3은 애들이 좀 머리가 컸잖아요. 자율로 맡기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자습시켜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숙제를 내면 아이들이 이제 와서 채점을 해요, 스스로. 채점은 선생님이 다 불러주면 애가 스스로 채점하거든요, 중등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풀이를 시켜요. 자, 틀린 거 다시 한번 재풀이 해봐. 선생님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뭐 힌트를 주진 않지만 다시 쓱 봐요. 그럼 아이들이 숙제를 해서 맞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재풀이해서 맞는 게 많을까요? 재풀이해서 맞는 게 많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숙제해와서 맞는 게 많아요. 다행이죠. 근데 왜 재풀이해서 맞는 게 많죠?
숙제를 대충 해와요. 애들이. 이것만 다 하고 놀라니까. 그러니까 별표. 온통 별이에요. 온통 별. 한 페이지가 다 별이에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대요. 사실은 아이들은 아무리 안 봤어요. 네. 왜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은데요, 뭐 애들이. 문제가 좀 어려우면. 쉬운 것들 좀 풀어요, 쉬운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난이도가 좀, 저희가 원하는 것, 좀 기본 개념적인 문제들은 아이들은 숙제를 좀 잘해와요, 그런 것들은.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좀 생각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숙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은. 그러니까 학년이 좀 높아질수록 좀 괜찮아져요, 아이들이. 드는데,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면, 그게 생각하기가 싫어해요. 그게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아이들 수학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애가 집에서 그쯤 생각하겠지. 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숙제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가 약간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시간을 좀 주고자 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재풀이 시간을 좀 길게 줍니다, 저희가. 대신 선생님이 지금 봐요.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니까. 재풀이 할 때는 학원에서 시키잖아요, 저희가. 학원에서 시키는데, 아이들 스스로 참 잘 풀어내요.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 그게 이제, 저희 학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학원 가서 마찬가지. 애들 그냥 그 환경이에요, 환경. 그냥 나도 풀고 있지만 쟤도 풀고 있어. 군중심리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있어서 여럿이 같이 풀고 있으면 자기도 그냥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아,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풀리네! 그래서 푸는 거죠, 아이들이. 그게 좀 더 많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이 수능 보기 얼마 전까지 뭐 절대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수능 볼 때까지 불안해요. 이상하게 전교 1등이 공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걔가 수학도 제일 많이 할걸요? 전교 1등이? 근데 좀 공부를 좀 해놓으면 그래도 조금 덜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은 애도 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뭐 불안하겠어? 나 어찌 모르는데. 테스트 보고 나면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실 겁니다. 이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홈페이지. 아예 자녀분 것만 보실 수 있으세요. 다른 애 거는 못 봐요. 홈페이지에 가입해 주시고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요렇게 아이의 성적을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요렇게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시험 이 성적표가 4개가 올라갑니다. 4개. 기본 심화 2학년 2학기 기본 심화에서 기본 따로 심화 따로 기본 따로 심화 따로 해서 4개가 올라가요. 문항수는 각각 20문항씩이에요. 기본 20문항, 심화 20문항. 이렇게 단원별로 제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 여기도 중3상 3학년 1학기예요. 3학년 1학기 기본. 기본에 대해서 본 성적이고요. 여기가 득점이 아이가 맞은 점수예요. 50점. 50점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체 평균이 있어요. 전체 평균. 이 전체 평균은 평촌과 과천에서 이 시험지를 본 아이들에 대한 평균이에요. 이 시험지. 약 1년 정도 된, 저희가 전에 한번 바꿨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누적된 평균이에요. 누적된 평균. 저 평균은 3학년 1학기 과정이잖아요. 얘가. 그럼 이거는 3학년 애들이 봤을 수도 있고요. 2학년이 봤을 수도 있고요. 이제 또 1학년이 봤을 수도 있어요. 선익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시험지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된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좀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아이가 어디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단원마다 딱딱 문제를 맞추진 않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서 문제가 3문항 나온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럼 얘가 배점이 15점인데 득점을 5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맞았다는 얘기예요. 3문항 중에서. 뭐 여기 세 번째 곱셈공식 쪽은 2문항에 출제됐는데 다 맞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 상담을 드리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아이가 어디를 잘하고 어디를 못하는지 이미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나서 좀 상담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지금의 마음과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아이가
협상한 것도 해서 그래 수고했어. 시험 보고 나면 잘 봤니? 막 근데 이거 나오면 그래 내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러길래 공부 좀 하지 그랬니? 뭐 이게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다 드러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심화는 평균이 좀 낮습니다. 심화는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항상 요거랑 비교해 주세요. 요거랑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주말 과제라고 해서 X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있어요. 근데 약간 양식이 좀 달라요. 이게 주말 숙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월수금반 아이면요. 월수금반 아이면 이 주말 동안에 X 파일에 이거 하나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저 숙제를 해서 월요일 날 선생님한테 제출해요. 제출하면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걸 봐요. 저걸 보고 다시 금요일 날 아이한테 다시 줘요. 그럼 또 아이는 주말 동안 이걸 해서 다시 월요일 날 제출해요. 이렇게 좀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학습 내용 정리라 그래서 매주 배운 내용을 아이가 개념을 적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 이 아이는 중3 학생인데요. 요 내용은 이제 고2 과정이에요. 중3 아이인데 고2 과정 배우고 있는 아이여서 아이가 좀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거 했겠죠.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잘 정리한 거예요. 요거는요, 아이가. 해서. 근데 아이들이 초반부터 잘 이렇게 하지 못해요. 약간 좀 삐걱도 되고, 한 달 정도는 약간 버벅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좀 스스로 잘 정리해요. 아이들 자체가. 중3 아이들이 좀 잘하고요. 중1, 2 아이들은 약간 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이 좀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이들이 어리면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중1 아이들한테는 좀 이렇게 어디를 적어와 라고 정해줘요, 이렇게. 그럼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적어오면 돼요. 책 내용을. 대신 부모님들이 요것만 조금 해주세요. 아이가 내용을 적을 때 책을 있어요. 이거를 중3 아이들은 좀 그게 좀 덜하긴 한데요. 중1 아이들은 그냥 보고 그대로 써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가다예요.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보고 책을 덮고 적어야 돼요. 저희 애가 이제 첫째가 중2고요. 이제 되고 둘째가 6학년 되거든요. 둘 다 똑같이 시켜봤어요. 둘 다 책을 계속 봤다가 저걸로 다시 보고 막 계속 책을 한 수십 번씩 해요, 이거.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념이 숙지가 안 돼요. 그래서 초반에 좀 연습을 좀 시켜주세요. 저희 애들도 평균분야에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주세요라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서 질문 잘 하나요? 아이들이? 평상시 잘하고 있으면 다행인데요. 또 사춘기가 오면 아이들 사춘기 맞나요? 저 첫째 딸이 사춘기가 왔어요. 심하게. 예전에는 저한테 말 되게 잘 걸어줬는데 이제는 저한테 얘기만 좀 걸어줘서 너무 기뻐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학원에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들이요. 예. 그런데 또 질문하라고 하면 창피해서 질문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나만 모르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너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했어. 그러면 문제를 적어와. 그럼 선생님이 첨삭을 통해서 알려줄게. 그게 요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학생이 문제를 적어온 거고요. 선생님이 첨삭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걸 보고 나서 다시 풀이를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너의 풀이가 제대로 돼 있네? 그럼 동그라미 쳐준 거예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알려주세요가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강제였어요. 강제. 예, 강제였는데 강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모르는 걸 적어올 거야? 아니면 문제가 짧은 걸 적어올 거예요? 애들이 문제 짧은 거 적어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율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적어와요.
그래서 약간 유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 여기 보면 요렇게 진짜로 질문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모르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진짜 의심을 가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고, 또 선생님이 너무 의심가면 수업 시간에 저것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안 적을 것 같으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좀 픽해요. 자, 여기 알려주세요에 내가 설명한 이 문제를 적어와. 해설까지 다.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딴짓했으면 못 적어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이들이 요거 해올 때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비어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선생님 설명을 해석까지 다 적어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요거 때문에 매번 싸움이에요. 애들하고. 너 왜 안 적었니?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1, 2는 매 학원에 올 때마다 테스트가 있고 중3은 주말에 수업 시간 외적으로 따로 시험 봅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주간 테스트를 봤을 때는 여기 기준 점수 미달 학생이 있어요. 여기 클리닉. 저희가 보강을 클리닉이라고 해요. 클리닉. 보강 수업을요. 그래서 아이가 기준 점수 미달이면 당연히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보강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 보통 기준 점수가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맞았어요. 5문제 중에. 하나가 4개 맞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 미치잖아요. 그렇다고 2회까지 클리닉 하진 않아요. 근데 5문제도 다 이래요. 그럼 다 클리닉이에요. 다 클리닉. 얘네들은 다. 그래서 요 기준 점수도 그때마다 좀 달라요. 왜 우리 아이가 평균 미친데 왜 클리닉이 아니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애가 평균보다 더 높은데 클리닉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아이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요 주간 테스트 보면 따로 와서 저 클리닉은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 클리닉은 요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 광고지상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W 계열이 있고 T 계열이 있고 K 계열이 있고 Y 계열이 있고 J 계열까지 있는데 요 W는 약간 제외예요. W는 약간 좀 시간이 달라서 요 좀 제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 보면 토요일 날 저희가 월수금반이 있고요. 화목반이 있어요. 지금 W는 제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수금반이 있고 화목반이 있는데 토요일 저 클리닉은 토요일 날 요 화목반은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진행을 해요. 클리닉을요. 월수금반이 두 가지로 돼 있죠. 5시 20분부터 하는 반이 있고요. 7시 45분부터 하는 반이 있죠. 그래서 5시 20분부터 하는 반은 클리닉을 토요일 날 10시 반에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7시 45분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반은 토요일 날 12시에서부터 거기 1시 20분 거기 보시면 광고지상에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대로. 그래서 이거는 고정입니다. 고정. 아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때 오면 돼요. 차량 운행은 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은. 차량 운행은 안 돼. 토요일 날. 이게 다 틀어지기 때문에 또 이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거의 매주 와요. 거의 정규 수업처럼 와요. 아이들이. 근데 그럴 수 있죠. 그게 문제가 되나요? 부족한 부분이 몇 군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시간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주간 테스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주간 테스트요. 저희가 요 학생은 이제 5문제를 시험 봤는데 2개 맞았잖아요. 얘는 클리닉 했을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보고 그날 선생님이 풀이를 해줘요. 풀이를. 아니면 이제 중3이면 주말에 테스트 보고 수업 시간 때 다시 또 요 테스트에서 풀이를 해줘요. 그 풀이를 아이가 적은 거고요. 풀이를 아이가 적은 거고 다시 재풀이 해와야 돼요. 다시 재풀이.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재풀이까지 확인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좀 제가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는요.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 말 그대로 이제 틀린 거
틀린 거 아이들이 이제 복습 차원에서 적어 오는 거예요. 월수금 반이면 각 수업 때마다 4문항씩. 월요일 거 4문제, 수요일 거 4문제, 금요일 거 4문제. 요런 식으로 돼요. 요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거 수업 중에 4문제를 적어 온 거예요, 아이가. 근데 더 틀리잖아요. 더 틀려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 4문제, 문제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애들은 문제를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요. 가끔 그거를 실수라고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맞춰요. 그래서 제가 틀렸으면 문제까지 다 적게 해요. 문제까지 다. 약간 벌칙 개념도 있습니다. 다 적게 하는 거. 누가 틀리네? 맞추지?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습 개념 정리, 주간 테스트, 그리고 뭐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답까지. 요렇게가 하루치예요. 하루치. 그러니까 이렇게 월, 수, 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요일별로 진행이라 써 있잖아요. 월요일날 수업 들었어요. 그러면 X파일을 이렇게가 있어요. 또 수요일자 수업에 대한 게 있어요. 또 금요일자 수업에 대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근데 월요일날 배운 개념과 수요일날 배운 개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다 맞춰서 다 적어와야 돼요, 그걸 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지 않나?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저도 작년에 이거를 작년 여름 때부터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과연 아이들이 잘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름 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가. 해보고 나서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작년 9월 달부터는 이제 전 학년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약 한 달 정도는 좀 삐걱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잘해요, 아이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약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주말에. 그러니까 시간이 처음에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화목반이어도 화요일 거 따로, 목요일 거 따로 다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화목이도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가 월수금 X8과 화목 X8이 달라요. 적는 내용도 좀 달라요. 이렇게 문제 양도 좀 달라요. 아까 뭐 오답을 4문제 적잖아요, 월수금반은. 근데 화목반은 6문제 적고 그래서 12문제 이렇게 맞춰놔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테스트 문제양도 좀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씩 월요일이면 월요일 거, 수요일 거, 금요일 거, 화목이면 화요일 거, 목요일 거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한 주치입니다. 한 주치. 그리고 이제 주간 서술형이 있어요. 주간 서술형. 주간 서술형은 저희가 선행 위주의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뭐 중1 아이인데 아이가 현재 중3 거 배우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중3 것만 해요. 중3 것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1 거를 요 주간 서술형에서 중1 걸 출제해요. 저희가. 현행 거. 중1이면 중1 거, 중2면 중2 거, 중3이면 중3 거. 그러니까 현행 걸 여기다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매주 4문제씩. 여기는 이제 2문항만 넣어놨는데요. 요 뒷장에 또 있어요. 뒷장에. 그래서 아이가 매주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까먹지 말아라. 그래서 보면 아이가 틀렸어요. 틀리면 선생님이 첨삭해줘요. 선생님이 이렇게. 첨삭해주면 다시 아이가 다시 재풀이해서 가져와야 돼요. 아이들도 이렇게 붙여주는 건 주로 선생님이 합니다. 아이들이 이상하게 붙여갖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붙여줘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체크리스트. 선생님들이 저 X파일을 하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첨삭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저게. 새벽까지 막 남아 계세요, 저거 하냐고. 한 학생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월요일 거, 수요일 거, 금요일 걸 다 첨삭하셔야 돼요. 한 학생당.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약간 좀 고마움을 좀 표현해 주시면 보답해 주시면 돼요. 뭘 사오란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매주 제일 뒤에 부모님 확인란이 있어요. 거기에 사인만 좀 해주시면 돼요. 내가 이걸 확인했다.
라고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애가 숙제를 잘했는지 이렇게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안 주죠. 거기 사인란만 펼쳐서 줘요. 여기 사인해줘! 잘, 꽉 잡고, 거기만, 엄마가 그 벌려대서 안 해줘요, 이걸 잘. 저도 새벽에 가서 몰래 봐요. 새벽에 가서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거 부모님이 보고 계시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좀 더 꼼꼼하게 봐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다! 라고 하시면, 거기에 그냥 고맙습니다 한마디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도 너무 갑자기 감동받아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꼭 좀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인은 보통 저기 주간 마지막인 뭐 일요일 날 하고 하는 건가요? 아이가 X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사인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이가 월요일에 가져올 거잖아요. 그 전에 부모님이 우리 애가 제대로 했어. 근데 아이들이 너무 억지로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사인만 해달라고 사인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다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다시 다 돌려보내고 다시 또 하게끔 해요. 하는 거니까 사인만 좀 해주세요. 그럼 아이도 부모님이 이걸 사이가 약간 좀 신경도 써요. 아이들이.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분기가 초등과 중등은 좀 분기가 달라요. 초등은 이제 3개월마다 분기가 되는데요. 저희는 중등은 1월달, 2월이 이제 한 분기고요. 3월부터 7월까지가 한 분기고요. 여름방학이죠. 요때가 한 분기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가 한 분기예요. 이렇게 4개의 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아이가 들어오면 요 3월 때부터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때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보시면 요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좀 기간이 길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도중에 중간 테스트라 그래서 도중에 저희가 테스트를 봐요. 근데 저 기준은 중2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그 중2하고 중3 아이들은 이제 특히 중2도 상관은 없어요. 중2의 1학기 때 중간고사가 없죠. 근데 중3 때문에 좀 맞췄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중3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시험 대비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시험을 봐요. 테스트. 그래서 중3은 4월 8일 날 봅니다. 중3은 4월 8일 날. 그리고 중1, 2는 4월 15일 날 봅니다. 요건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거 그 3월 달에 배웠던 내용을 테스트 본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테스트 본다고. 요거는 뭐 평초이나 과초이나 시험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보는 거고요. 여기다 보시면 기준점수 미달 학생이면 클리닉 수업합니다. 또 점수가 안 좋으면 당연히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족한 부분 당연히 메꿔야죠. 그래서 아이가 3과목 봤어. 3과목 다 걸렸어. 그거 다 보강해야죠. 도중에 2과목 잡았는데 1과목 안 좋아. 그것도 보강해야죠. 아무튼 부족한 거는 저희가 다 보강해요. 다 메꿔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고 재시험 봅니다. 재시험. 근데 이 재시험 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점수가 다 올라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 아이가 잘 메꿔서만 가면 되는 거니까 보강하고 제가 재시험 보고요. 이때는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여름 들어가기 전에 여름 기말고사 보기 전 시험 대비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시험 보고 이제 시험 대비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때도 클리닉 수업을 해요. 점수가 안 좋으면요. 근데 클리닉 수업 또는 특강 수업이 있거든요. 이 특강이 무슨 특강이냐면요. 보통 저 때가 되면 이제 교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교재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근데 교재도 딱 분기마다 딱딱 끊어지니 안 그래요. 만약에 심화 과정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중3 아이예요. 근데 고1 과정이 심화 과정을 배워요. 심화 과정은 이렇게 딱딱 안 끊어져요.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길게 갈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저희가 딱 어느 분기까지 정해놓지는 않아요. 대신 그거 하면서 뭐 고1 과정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심화 들어가면 기간이 좀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2학년 1학기를 배웠는데 기본도 배우고요. 심화도 배웠어요. 그런데 기본 배울 때도 좀 성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었고 심화 배울 때도 성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거를 다시 공부해야 되죠. 계속 점수가 안 좋았을 때예요.
계속 점수가. 그리고 저희가 선행 위주의 학원이다 보니 현행으로 이 과목을 배우기 전까지는 다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반을 내려가죠. 레벨이 다운돼요. 가서 한 번 더 배워. 그게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아이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점수가 좀 안 나오면 레벨이 다운되거나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가만 대비되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특강을 해요. 특강을 개설합니다. 특강을 개설해. 보통 이제 요런 된 애들이 한 명만 그렇게 되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몇 명씩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5명까지. 5명을 넘기진 않습니다. 가급적 5명까지 이렇게 좀 부족했던 부분 아이들을 모아서 저희가 특강을 해요. 요거는요. 그래서 특강을 하든지 레벨이 다운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강을 듣든지 레벨이 다운되든지. 그렇게 좀 제가 좀 진행을 해요. 이렇게. 그 특강 수업으로 보완을 하거나 복습하는 반으로 배정된다. 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험은 주말에 봅니다. 주말에. 최근에는 일요일날 봤어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아마 일요일날 제가 테스트를 요 레벨 테스트를 봤었거든요.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근데 요거는 토요일날 볼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볼 때는 아이들이 미리 빨리 오셔야 돼요. 이게 차 다 막히고요. 그런데 지금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막 테스트가 몰려 있으면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막 이미 카페에는 자리가 다 차 있고요. 막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좀 자리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네. 근데 저희가 주말에 봐요. 무조건. 수업 시간에는 그냥 수업만 해요. 수업 시간에는. 전에는 수업 시간에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은 오로지 수업만 하고요. 테스트는 따로 봅니다. 그랬더니만 애들이 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레벨 테스트, 예전에는 레벨 테스트를 수업 시간에 봤기 때문에 그때는 엑스파일 안 했어요. 그 주에는. 근데 이제는 주말에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엑스파일을 합니다. 엑스파일을. 똑같이 진행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좀 저희가 중간중간 테스트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매주 클리닉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게 또 큼지막하게 또 클리닉이 걸릴 수 있어요, 아이들은. 클리닉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 걸려요. 그런데 저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요일 날 저희가 하거든요, 클리닉을 하는데 주간 테스트 점수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분기마다 보는 저 테스트 점수가 안 좋거나 그럼 저희가 클리닉을 불러서 다 하죠. 그러니까 거의 매주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매주. 그러니까 누구는 매주 와요. 정규 수업처럼. 누구는 한 번도 안 와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돈 냈는데. 누구는 매주 오고, 누구 매주 보고를 듣고, 누구는 보고를 안 들어요.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억울하지 말라고 저희가 또 불러요. 여기 반별 우수 학생도 심화 문제 풀이를 합니다. 클리닉으로.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 돼요. 나는 가서 심화 문제 풀어.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 되고요. 저런 아이들은 레벨업 대상자예요. 네, 저런 아이들은. 계속 클리닉 안 건데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클리닉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다 피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가? 왜 나는 보강 안 해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너도 해줄게. 너는 와서 심화 문제를 풀어. 봐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근데 저는 그냥 걸리지 않았는데 가서 공부할래요. 상관없어요. 와서 해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결석은 안 돼요. 결석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결석하실 거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외적으로 뭘 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결석 보강 아니면 과제 미흡 보강이에요.
저는 이 과제 미흡 보강이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과제가 미흡하면 아이를 혼내야죠. 아이를 혼내서 과제를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야죠, 저희가. 혼내기도 합니다. 아이, 뭐, 설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너 왜 안 해왔니?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는데, 했을 때, 전 저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희는. 결석 보강. 선생님들이 같은 시간 안에 클리닉을 하거나 결석 보강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치면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무조건 결석 보강이에요. 무조건. 수학은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결석한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뒤에 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은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이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클리닉이. 그럼 부족했던 애들이 계속 부족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부족한 게 아이 탓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저희 탓도 있는 거죠. 저희는 그걸 최대한 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간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석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하니? 현재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줍니다. 그날 수업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요. 보통은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내드리고요. 아마 중등부 쪽은 이제 밤마다 밴드가 네이버 밴드 아시죠? 네이버 밴드. 그게 다 개설되어 있어요. 밤마다 다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요. 아이들이. 부모님들 들어오시면 초등부는 부모님들이랑 카톡방이 생기는데 중등부는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거기서 소통을 해요. 그래서 거기로 아마 이제 영상이 있으면 거기로 올려줄 거예요. 거기로. 그러면 아이가 그걸 보고 잘 오면 돼요. 영상을 보고 잘 올 거라 착각했어요. 안 봐요.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또 선생님이 뭐 하겠어요? 또 결석 보강을 할 거예요. 왜? 안 보고 오면 내 다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또 남겨서 또 보강해요, 이게. 그래서 테스트를 봐요. 오죽하면 제목도 확인 테스트예요. 너가 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겠다! 그게 10문제 봅니다. 10문제. 그 문제는 이 영상에서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 그대로네요. 숫자도 안 바꿔요. 너가 봤는지만 확인시켜줘. 그 얘기예요. 똑같이 됩니다. 가끔 다르게 되면 좀 문제 시켜내요. 선생님이. 너가 이 개념을 알고만 있으면 돼. 그 얘기거든요. 또 애들은 또 당연히 영상을 빨리 보겠죠. 입에서 막 이렇게 보겠죠. 그럴 거예요. 대신 너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저희가 확인 테스트를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맨거 똑같이 여기서 볼 거야. 이렇게 협박하면 볼 거라 착각했어요. 또 안 봐요. 이렇게 협박하면 애들이 볼 줄 알았어요.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통과와 불통이 있어요. 확인 테스트가 한 분기에 불통이 2번이면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 통과도 저희가 100점을 바라는 게 10문제 다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 7문제, 8문제 맞으면 봤다고 인정해 줄게. 솔직히 기존에 와서 수업 들은 아이도 테스트 보면 다 못 맞을 수 있잖아요. 그 똑같이 해주겠다. 약 7문제, 8문제 맞으면 너 통과시켜 줄게. 예? 근데 대신 이 불통이면 뭐 10점, 20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를 좀 강하게 좀 하고자 저희가 불통이 2번이면 아웃입니다. 근데 요거는 분기마다 이루어져요. 아까 제가 분기 적어 드렸죠? 그 분기가 지나면 다시 리셋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월 때부터 새로운 분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럼 1월 달, 2월 달에 확인 테스트 불통이 있는 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아이는 3월부터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여기 받았던 그게 다 사라져요. 다시 리셋이에요. 아이한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야죠. 너무 저희가 억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기마다 새롭게 리셋됩니다. 그거는. 요거는 제가 다시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중3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중3 애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의무 자습이에요. 선택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학원에 중3 아이를 보내려면 무조건 자습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스타벅스 지하에 있습니다. 스타벅스 지하에 저희 학원에 만든 카페, 스터디 카페예요. 스터디 카페. 저희 학원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 의자가 다 있습니다. 저희는 졸고 있거나 그러면 다 가서 깨우거나 이제 인강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는 1월달, 2월달까지는 이제 그걸 좀 못하게 했는데 3월부터는 제가 인강도 보게 해요. 관리자가 이쪽에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뭘 보는지 다 보여요. 계속 왔다 갔다 그럴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궁금하죠. 이제 확인해 보니까 공부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요게 X 파일이거든요. 근데 요 여학생은 왜 X 파일을 뒤에 덮여 있지? 왜 얘는 아직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아이들 요렇게 앉아서 자습합니다. 이렇게 쭉 앉아서 제가 사선으로 좀 찍긴 찍었는데요. 이거를 6시간 이상이에요. 근데 요 6시간 안에 그 중3 아이들은 따라와서 테스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2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습하는 게 또 자습이 꼭 반드시 수학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영어 해도 되고 과학 해도 되고 국어 해도 돼요. 공부만 하면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저런 걸 하는 거는 공부하는 습관을 좀 잡고자 하는 거예요, 중3 아이들한테. 와서 제발 공부 좀 해. 그래야지 네가 고등학교 갔을 때 좀 편하게 좀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실 이게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부터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 때 잠시 멈췄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 놓고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아이들은 현재 예비고일 아이들이에요. 예비고일. 그러니까 3월부터는 중3 아이들이 요걸 이용할 거예요. 요거를요. 비용은 한 달에 2만 원 들어갑니다. 비용은요. 한 달에 2만 원 들어가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본인 스케줄에 맞게끔 정할 수 있습니다. 꼭 6시간 이상이라, 이 6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더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애들이 6시간만 해요. 더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최소한 6시간은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2시간은 테스트 시간이에요. 테스트 시간.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효과 되게 커요, 이거. 저희가 이거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수업만 듣고 이거는 안 하려, 중3 애들은 그게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이 네. 혹시 다른 학년, 어린 학년으로 원하면 평일이나 이런 거 현재는 안 돼요. 네. 그게 저희가 중2 아이들은 아마 가을 때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2 아이들은 가을 때부터도 했어요, 자습을.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 스터디 카페가 좀 인원수가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아마 강의실에서 저희가 관리해서 시켜줄 수도 있어요. 강의실에서 아이들.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직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네. 요거 중3 아이들은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공부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좀 해라. 저희가 상벌점제가 있습니다. 상벌점제. 아까 저기 확인 테스트 불통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마이너스 30점이에요. 저희가 한 분기에 마이너스 50점이면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게 2번이면 아웃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미 애들은 여기서 몇 점을 받고 그래도 나는 불통이 2번이어도 태원이 안 당할 수 있겠네. 애들이 막 조합을 짜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저희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벌 줄 생각만 하고 있고 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원에 들어오시면 요 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는요. 네. 요거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벌을 줄 때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벌을 줄 때
너 벌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벌점이 얼마인지 상점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려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자녀분 것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이가 뭘로 상점을 받았는지, 뭘로 벌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합산해서 마이너스 50이면 아웃입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합산해서 마이너스 3점쯤 되면 전화 가요. 위태위태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가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이상하게 홈페이지에 계좌가 나서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이놈이 지금 뭐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뭐 어떻게 벌점 받았나 안 했나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확인은 되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거. 근데 꼭 사실은 저희가 목표가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상을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많죠? 이게 좀 많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오직 했으면 월별 개근이 10점이에요. 야, 너가 학원을 잘 다니기만 해도 우리가 시험을 줄게. 사실 근데 저게 좀 상점이 좀 높아지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어떤 상을 줄 거예요. 줄 건데 아직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아이가 잘 다니고 있으면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제 아이가 교재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교재 미지참에 과제도 하는 거잖아요. 그 한 방에 이건 거의 마이너스 5점 줄 거예요 아마. 그 여기도 마이너스 5점, 여기도 마이너스 5점이고 한 방에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둘 중에 쉽게 중복되는 게 있으면 하나만 줄 거예요. 하나만. 좀 센 거. 둘 중에 교재 미지참 이거 한 개만 줄 겁니다. 이렇게 좀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이를 내보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정신차려서 공부 좀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좀 수시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세요? 이렇게 제가 완벽하게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빨리 질문하세요. 없으세요? 네. 혹시 저 표에서 네. 상점이나 이제 상점과 벌점을 이제 상기했을 때 뭐 그 반 중에서 뭐 최상위자나 이런 사람에 대한 이제 상이나 포상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논의 중에 있다고요, 아버님. 네, 그건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이 꼭 벌줄 생각만 하고 있고 저희가요. 그래서 좀 논의 중에 있는 거여서 좀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결석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네. 일주, 2주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다 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중등부하고 초등부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초등부는 일주일까지, 중등부는 2주일까지 연속. 가능한 거예요? 예, 연속 2주일까지, 중등부는 연속 2주일까지는 저희가 영상을 제공할 거예요. 초등부는 연속 일주일까지고요. 중등부는 연속. 근데 그 방학 기간이 지금 지나고 나서 그렇게까지 가나요? 가실 수도 있죠? 네. 제가 연속 2주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근데 더 지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웃해야 돼요. 네. 아이가 스스로 해오기 쉽지가 않아서. 넘어가면 아웃이에요. 네. 그 2주까지는 저희가 영상을 제공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다 해와야 되잖아요. 그거를요. 근데 많이 벅찰 거예요. 그 수업이 저희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네. 어떤 선생님들이 하시는지가 저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서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한데 밤마다 당연히 선생님도 다르시고 한데 네. 보통 배치나 보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양력 이런 게. 네, 그 오픈되어 있어서 보통 선생님 따라서 수업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선생님 이름보다. 네. 그러니까 이 뿌나 같은 경우도 어떤 선생님이 대체로 뭐 수학과를 나오셨던 분이든 뭐 그런 게 있을까? 아니면 원장 직강 이런 수업들이 있나요? 당연히 원장님 직강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 수업을 픽해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과를 맡으시고 뭐 이런 거 있나요? 저희가 보통은 지금 원래는 이제 여기 반에 선생님 이름이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된 거예요. 네, 아직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을 새롭게 2월달 지나면서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해요. 저희가. 경력들은 저희가 신입은 뽑지 않아요. 절대 신입은 저희가
들어올 수 없고요. 제 학원에 선생님들 다들 경력, 제가 다 시간도 보고 다 해서 오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한 15년 있었잖아요. 저랑 들어올 때 같이 한 해에 들어왔던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10년 넘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만 많이 있고, 대부분 7년, 8년? 좀 적은 분이, 근데 저희가 경력 있는 분만 저희가 뽑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만 경력이 좀 짧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력이 이렇게 짧지는 않아요. 제가 적어도 뭐, 6, 7년 이상은 계속 했던 분들이 저희가 뽑아요. 저희가. 근데 꼭 반드시 수학과는 아닐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근데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에 따라서, 어느 선생님이 맞냐에 따라서 조금 복불복이다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좀 최소화시키고자 좀 시스템화 시켜요, 이렇게. 가급적 이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들이 움직이게끔. 그리고 이제 관리나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들은, 자영업자예요. 월급제 저희가 하지 않아요, 저희가. 개인 사업자예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아이가 나가면 선생님 페이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철저하게 아이를 지켜요. 그러면 아이를 지키려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수업도 잘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희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한 입장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선생님이 월급만 근데 저희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선생님이 알아서 다 본인의 그거기 때문에 다 잘 챙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복불복 차이를 좀 없애기 위하여 좀 시스템을 맞춰놓고 하는 건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수업 방식이나 그런 부분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 방식을 가급적이면 터치하진 않아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에서는 어느 게 옳다는 없거든요. 어느 게 옳다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을 뽑을 때는 다 시간 보고, 또 선생님의 됨됨이 보고 다 뽑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월수금 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수금 반을 들어와야 되는 케이스인데 네. 이때 또 클리닉 시간이 꼭 이게 고정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네. 토요일날? 그럼 혹시 클리닉 토요일에 그 시간을 못 맞춘다면 이미 다른 학원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클리닉 시간을 못 맞추면 그 시간대에 월수금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상황이 있나요? 가끔 어머니 같은 케이스도 좀 있어요. 이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세 반을 담당해요. 거기 클리닉 말 그대로 화목반 하나, 월수금 1부 하나, 월수금 2부 하나.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클리닉을 이렇게 깐 거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반에 맞춰야지 그 반 아이들끼리 올 수 있잖아요. 그 클리닉에. 그래서 근데 부득이하게 안 될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시간에 오면 돼요. 되긴 되는데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와야 같은 반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그게 낫죠.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맞춰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의 아이도 그게 편하니까. 다른 반에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거죠.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클리닉 여러 번 하게 되면요. 네. 비용 차이는 없는 거죠? 네. 전혀 없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보내주세요. 네. 또 계속 올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계속 메꿔서 선생님을 괴롭혀야죠. 여기가 부족하다는데. 또 질문 없으세요? 아웃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아웃이 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레벨업은 말 그대로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요. 레벨 테스트 보고 나서 저희가 보통 근데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계열의 똑같은 과정에서도 레벨업이 할 수 있고요. 이렇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TA반이 있고 TB반이 있고 뭐 TC반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다 같은 컬이에요. 다 같은 컬이면 또 요일도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왼쪽 반이 잘하는 반이에요. 저희가 성적순으로 좀 배정을 해요. 이렇게 성적순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쪽 반에 있다가 아이가 성적이 그러면 당연히 시험도 다 똑같은 걸 볼 거예요. 똑같은 걸 볼 거고 제가 서로 다 배정해요. 이렇게 다라락 시험 볼 때마다 배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데 똑같은 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좀 많이 잘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도중에 비는 과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비는 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2학년까지 했는데 그 다음 반은 3학년 2학기를 들어가. 그러면 이 아이는 3학년 1학기가 비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해오든지, 스스로 해와서 테스트를 보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그런 아이들이 좀 많으면 그 승반 그 특강을 깔아요. 저희가.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스스로 많이 해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전에 미리 좀 언지를 줘요. 언지를. 너 이거 한번 시험 볼래? 근데 그런 걸 언지를 줄 때는 저희가 보통 아까 클리닉을 안 와서 오는 애들이 있죠. 예. 그런 애한테 미리 언지를 주죠. 너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걸 좀 미리 공부 좀 해볼래? 그러면 그냥은 못 갑니다. 테스트를 봐야 돼요. 테스트를 보고 점수가 나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좀 많이 가요. 아이들이. 또 그렇게 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반 전체가 다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 네. 테스트를 못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네. 중간이면 그 반에서 그 선생님과 그냥 계속 진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면 어디까지 끝낼 수 있냐면요. 현재 중3은 아니에요. 그건 좀 힘든데 이제 중1과 중2 되는 아이들은 가장 진도가 늦어도 늦은 반이 있어요. 그 반도 3학년 11월 말, 그 아이들이 중3 11월 말이 됐을 때 고2의 2학기 과정까지 끝나요. 저희 학원에서는. 아무리 진도가 늦은 반이어도. 네. 제가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근데 진도가 좀 빠른 반은 거기 뭐 고2의 2학기 과정까지 뭐 이렇게 심화 과정까지 배우는 거겠죠. 근데 왜 고2의 2학기 과정까지만 나가냐. 그게 수투거든요. 수원 수투에서 수투. 그러면 그 다음은 선택 과목이에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그래서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또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까지만 나가요. 수투까지. 근데 중3 때까지는요. 근데 그 수능 문제를 보면 수능이 30문제 중에서 수원이 11문제, 수투가 11문제예요. 거기까지가 아이가 22문제까지는 충분히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택 과목이 8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재 중3은 그게 좀 힘들어요. 여기 지금 들어왔을 때 가장 낮은 반, 진도가 늦은 반이 수투까지는 끝내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놔야 아이들이 좀 고등부에 갔을 때 조금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좀 덜 불안하라 라고 해서 좀 맞춰놓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심화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딱 분기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재가. 난이도가 높으면.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선행하고 심화가 같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주간 서술형으로 지금 4문제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네. 그 추가로 현행에 대한 어떤 학습이 있는 거예요? 네. 내신 대비가 있는 학년부터는 다 현행 수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혹시 그 중3 아이들 걸 보면 제일 밑에 반마다 중3상 심화 R, 뭐 중3상 심화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중3 아이들 거에는요. 그게 현행 교재예요. 중2 아이들 거에는 저 아래쪽에 좀 어디 갔죠? 부수자 2-1, 부수자 2, 요게 현행 과목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2학년과 3학년은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 무조건 다 현행 수업을 해요. 근데 1학년은 아니에요. 1학년은 안 합니다. 고1도 마찬가지예요. 고1도 아이가 아무리 진도가 많이 나갔어도 다 무조건 현행 수업을 해요. 그거는 학교 성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반에 정원이 몇 명이요? 맥시멈 15명인데 거의 없어요. 맥시멈 15명까지는. 네. 거의 없고 저희가 그 밑으로도 있어요. 그 밑으로. 10명에서 좀 이렇게 있어요. 10명에서. 꽉 채우면 뭐 근데 근접해 있는 반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꽉 채우려고 하진 않아요. 저희가. 또 질문 있으실까요? 셔틀비는 어떻게 돼요? 셔틀비요? 셔틀 타는 네. 따로 내지 않나요? 네. 데스크 추첨은 무슨 몇이 예. 그거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요. 예. 데스크 추첨 한번 열어보세요. 시간보다 어쩌다 뭐
네, 있어요. 예, 저희가 이렇게 긴 그 강의실 앞쪽에 길게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 의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거기서 자습도 많이 해요. 예, 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공부하면 돼요. 중3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요거 시간표 보니까 수상하고 복습은 이제 따로 안 하고 쭉 진도만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수상화를 계속해요. 여기는 수상화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모든 반이 다 수능 표시돼 있고 중3이요? 네, 중상이 같은데. 수학이 고1 과정이에요. 수학 원이 요새 고1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수학. 수학이 없는데? 수학. 그러니까 수학 원이 고1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원요? 근데 이제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2 과정이요. 그 밑에 위에 수학. 수학 실력 1, 2가 네. 예, 저희가 고1 과정이 명칭이 수학이에요. 수상수가 이제 표시가 예, 그건 예전 바뀌었어요. 예, 수학이 고1 과정이고요. 수학 1이 고2의 1학기 과정. 수학 2가 고2의 2학기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수학이라 써져 있는 건 다 고1 과정이에요. 고1 과정. 그러니까 수학 개념 완성하면은 고등학교 개념 완성. 예, 고1 과정. 고1 과정 개념 완성. 예. 그 명칭이 고1 과정을 수학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세요, 그게. 예, 근데 그게 뭐 교육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뭐 저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마쳐도 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